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스피치 영역이라는 부분하고 커뮤니케이션 영역하고 같은 부분,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정확히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은 공통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현장에서 15년, 20년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스피치는 좀 작은 범위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피치는 발성이나 발음, 성량, 표정이나 인상 같은 모든 스피치 기술적 요소를 좀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관계로 들어가는 소통 능력을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얼굴을 약간 리터치를 해갖고 표정이 안 움직이거든요. 양해를 조금 구해주시고 보통은 계속 약간 웃으면서 바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전 영상들을 보면. 그 이유가 우선은 인간은 모르는 타인에게 굉장히 무의식 중에 적대적 감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기제를 쓰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먼저 환하게 웃어주고 먼저 응대 태도가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기술을 배울 때는 우선은 내 마음의 컨텐츠라는 거는 사실 마음이 드러나는 거기도 하고 의식이나 정신이 드러나기도 해요. 스피치라는 발화 밑에는 그 컨텐츠를 구성하고 의식을 구성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다루면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는 방대한 구조를 가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내가 면접에 가서 들리도록 말을 하고 혹은 PT에서 염소 소리 나듯 떨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여유롭고 우아한 모습으로 발화를 퍼블릭 스피치에서 해야 한다면 그거는 스피치 기술을 수정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염소 소리가 난다 할 때는 바람 소리로 소리를 이렇게 바꿔주면 목소리는 떨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밀려나갑니다. 밀려나가는 소리는 이런 염소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요? 호흡을 우리가 이렇게 흘리진 않거든요. 이런 거는 하나하나 기술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결국 그거의 최종 목적지는 누구한테 닿아야 되냐면 그 사람을 비롯한 모든 관계에 닿으려고 우리가 이런 기술을 연마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늘 언제나 드려요. 뉴욕에 제 예술대로 유명한 데를 유학을 갔을 때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책에서 이걸 읽었는데 많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아이비리그를 간 학생들이 중도 포기자가 많대요. 생각보다. 근데 왜 그런가라고 현상을 살펴봤더니 일생에서 내가 어떤 학과 전공을 꼭 유학을 가야 되고 이왕 유학 가는 거 좋은 학교에 가서 잘 배워야 된다라고 목표 설립을 했겠죠. 카네기 멜론 이런 아이비리그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백남주시 모교의 그 예술대학이 저에게 목표였어요. 뉴욕에. 그래서 거기를 목표로 가자라고 했을 때 지금 느끼시겠지만 얘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전체 그림에서 얘는 수단이 되었어야 돼요. 여기 학교를 졸업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거고 그래서 이 학교에 이 과정의 배움이 내게 중요해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 학교에 진입하는 게 나의 목표야. 그러면 와, 나 여기 합격했네? 내가 여기를 버티고 있네? 이걸로 가치가 끝나는 거죠.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을 단계로 본다면 스피치가 아이비리그에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화를 하고 이럴 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게 오해 안 되도록 상대한테 전달되고 따뜻하면 따뜻한데도 내가 좀 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냉소적 태도가 아닌 상태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수단이 되어야 결국은 누군가와 진심 어린 소통을 하고 상대의 마음에 닷을 내리는 과정에 쓰인다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치 기술, 발성, 발음, 이런 성량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드문 경우지만 마음이 자기 말투보다 따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나 눈빛 태도가 너무 냉소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관계를 많이 까먹고 사시겠죠.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이런 기술이 발성, 발음이나 표정이나 이거 온도를 높이는 이 따뜻한 과정이 결국은 기술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 수단을 통해서 잘 마련된 수단이 그들의 관계와 가족 관계나 지인 혹은 조직 안에서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혹은 정상적 커뮤니케이션은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스피치 기술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분야를 공부하시는 아나운서 출신의 분들 아니면 발화 중심의 분들이 있어요. 스피치 기술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후배님에게도 당부를 좀 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게 꽃과 같이 아니면 아나운서 같이 쓰는 이런 말투를 갖고 무엇에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퍼블릭 스피치에서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음성과 태도를 쓸 것인가 아니면 상대한테 기세게 보여서 좀 제어할 통제 수단으로 이런 말투를 질질 끄면서 쓸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조금 하면서 스피치의 방향을 좀 설정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소리로 뺄게요.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많은 스피치 관련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발음 위주로 가르치시는 분 있고 내용적인 부분을 가르치시는 분 있고 아니면 거절하는 표현을 집중해서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거절하는 표현 다 각자 다 중요하지만 호흡이 따뜻하게 들려야 그나마 부정적인 얘기도 좀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인가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인가 두 가지 부류가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대인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좀 투자를 해보겠다 한 1년 정도 그러면 스피치 기술에서 시작해서 심리학 정신학 책을 좀 추천책을 읽으셔서 관계라는 커뮤니케이션 영역까지 가면 아마 굉장히 A부터 Z까지 완성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다른 듯 같은 듯 다른 이 두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꼭지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